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오늘은 특별히 고기가 3개죠. 먼저 코스트코의 돼지고기 앞다리살 3kg입니다. 이걸로 불닭 소스 풀드포크를 만들 거고요. 다음은 네이버 쇼핑에서 산 스페어립 한 짝입니다. 놀랍게도 닥터페퍼로 양념해서 구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쇼핑 닭장사에서 산 닭 북채입니다. 이건 고수엔 마늘 소스를 입힐 겁니다. 오늘은 이 3가지 고기를 구워서 홈메이드 바베큐 플래터를 만들 건데요. 제가 5년 넘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에어프라이어로도 가능하냐 였습니다. 제가 워낙 다양한 오븐 요리를 도전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를 오븐 대장, 오븐 전도사처럼 생각해 주시는데 평소 끼니에는 에어프라이어도 많이 써요. 오늘은 특별히 에어프라이어만 가지고 바베큐 전문점 같은 플래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에어프라이어 바베큐 첫 타자는 스페어립입니다. 시중에 파는 스페어립 원육은 99% 수입산 냉동입니다. 이런 저렴한 고기를 맛있게 신분 상승시키는 게 바베큐의 쾌감이죠. 뼈 갈비류는 근막 제거 손질을 해야 하는데요. 칼이나 젓가락같이 얇고 긴 걸로 들어 올리면 틈이 벌어지거든요. 그대로 잡고 마치 박스 테이프처럼 쫙 당기면 쉽게 뜯어집니다. 가운데에 이 너덜거리는 살도 비주얼을 위해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잘 손질된 고기를 닥터페퍼에 재울 겁니다. 어그로성 괴식 절대 아니고요. 미국 바베큐 유튜버들은 한 번씩 거쳐가는 필수 교양 같은 요리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힙스터는 닥터페퍼를 마신다고 하니까 저 같은 트민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500ml 2병 총 1리터를 넣어서 스페어를 깊숙이 닥터페퍼의 향과 맛이 배게 만들 겁니다. 이대로 최소 2시간, 가능하면 하룻밤 냉장 보관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바베큐 럽을 만들 건데요. 고기 요리 치트키 코스트코의 몬트리올 시즈닝입니다. 무려 13가지 향신료가 들어있는 가성비 만능 파우더예요. 그냥 이것만 써도 정통 바베큐엔 손색이 없는데요. 몬트리올 시즈닝에 2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스모크드 파프리카입니다. 스모크드라서 훈제향까지 추가할 수 있고요. 붉은색 덕분에 에어프라이어로도 멋지게 구워지죠. 그리고 흑설탕입니다. 일단 설탕은 고기를 부드럽게 연하게 만들고요. 설탕을 끓이면 카라멜이 되듯이 고기 겉면에 짙은 색과 윤기가 생깁니다. 이대로 마구 흔들어서 뭉친 부분이 없게 잘 섞으면 어떤 고기에도 두고두고 쓸 수 있는 바베큐 럽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닥터페퍼 바베큐 소스도 만들 건데요. 재워놨던 스페어립을 잠시 깨워야 합니다. 이 닥터페퍼를 조금 쓸 거거든요. 닥터페퍼 250ml에 시판 바베큐 소스 150ml를 넣고 소스 농도가 될 때까지 졸이면 끝입니다. 가장자리에 뭔가 인위적인 색깔의 빨간 거품이 올라오죠. 아마도 닥터페퍼의 잔해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닥터페퍼 소스까지 완성됐습니다. 재워놓고 나니까 색이 완전히 좀 까만 걸 먹었어요. 닥터페퍼도 좀 이렇게 탁한 색으로 바뀌었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페퍼는 버리고 고기만 꺼낼 거예요. 비닐을 벗겨보니까 확실히 육질이 좀 연해진 느낌이 나죠. 이 원육이 통째로 들어가는 에어프라이어는 없을 테니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잘라놨습니다. 남은 고기는 한 번 더 요리하거나 팬에 구워 먹으면 되고요. 이 고기에 아까 만들어둔 바베큐 럽을 꽤 많이 뒤덮는 느낌으로 뿌려야 해요. 몬트리올 시즈닝이 간이 약하진 않은데요. 이 럽은 파프리카와 흑설탕으로 절반을 채웠기 때문에 웬만해선 짜다고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뒤집어서 위아래 모두 골고루 도포했고요. 이제 스페어립을 포일로 밀봉하는데 알루미늄 포일은 쉽게 찢어지지만 종이 포일은 꽤 질기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종이 포일 한 겹 까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단단히 포장해서 뼈가 아닌 살코기 부분이 바닥을 향하게 놓고 190도 에어프라이어에 25분 조리하겠습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밀봉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종의 갈비찜 상태인데요. 미리 쪄서 속을 익혀놓은 겁니다. 이제 겉을 구워서 바베큐로 만들어야죠. 뼈 쪽에 닥터페퍼 바베큐 소스를 바르고 그대로 뒤집어서 고기가 위로 올라오게 배치하고요. 위에도 닥터페퍼 소스를 듬뿍 바릅니다. 아까와 같은 190도 에어프라이어에서 딱 5분 구울 겁니다. 자, 5분이 지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붉은 빛깔이 대단합니다. 왜 럽에 파프리카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시겠죠? 바베큐 립은 소스를 덧바르는 만큼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5분마다 열어서 최소 2번 덧바르며 구우면 와, 으아. 이렇게 첫 번째 요리 소스와 고기가 혼연일체된 닥터페퍼 스페어립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타자 닭다리 북채가 등장합니다. 닭은 고기가 작으니까 바베큐 방법이 아무래도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 요리는 최근 본 닭 영상 중 단연 최고일 정도로 간단한데 파괴적이어서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손질부터 너무 쉬워요. 제일 두툼한 부분에서 뼈를 향해서 칼을 그어요. 다리뼈가 보이면 양쪽 외곽선을 따라 긁어내듯 칼을 그어요. 뼈에서 분리된 살을 넓게 펼치면 끝입니다. 아예 발골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는 뼈에 붙어있고 양쪽이 나비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치킨 시키면 가끔 덜 익어서 뼈가 핑크색일 때가 있죠. 이건 뼈가 드러나게 손질하니까 덜 익을 걱정이 없어 좋더라고요. 고기 두께가 반이 되니까 조리 시간도 당연히 확 줄 거고요. 너무 간단해서 순식간에 끝내버렸습니다. 이 럽은 앞서 스페어립 때와 같은 겁니다. 통일이에요. 이렇게 위아래 넉넉하게 뿌려서 껍질이 위로 오게 그릴에 올려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각끼리 옆이 닿는 정도는 괜찮은데 포개지는 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온도계가 내장된 모델입니다. 찌개다가 딱 꽂고 제일 두꺼운 살 아래로 온도계 딱 꽂았습니다. 안에서 딱 이렇게 잴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깃 온도가 있고 현재 온도가 있습니다. 이거 오르는 거 보면서 기다리는 동안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일의 채소 고수입니다. 이파리 위주로 잘게 다져놨고요. 냄비에 식용유를 먼저 넣고 그 다음 버터를 넣었어요. 버터만 넣으면 금방 타서 까매질 수 있거든요. 기름과 섞어서 타지 않게 보완하는 거죠. 이어서 다진 마늘, 칠리 플레이크를 넣고 버터가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진 고수, 레몬즙을 넣고 한번 화르르 끓어오르면 특제 고수 마늘 버터 완성입니다. 그 사이 닭다리도 다 구워졌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10분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펼쳤던 살이 구워지면서 예상보다 더 통통해졌어요. 간편함부터 비주얼까지 엄청난 레시피입니다. 다 익은 걸 온도계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대로 먹어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마이야르를 내기 위해 위에 기름을 발랐고요. 에어프라이어 최고 온도로 세팅해서 2분 더 구웠습니다. 약간의 투자로 훨씬 바베큐스러워졌죠. 아래까지 완전히 잘 익었습니다. 뭐 뒤집을 필요도 없었어요. 잘 구워진 닭은 볼에 옮겨놓고 고수 마늘 버터를 고봉으로 3테이블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뭔가 비주얼은 치킨 신메뉴 느낌인데요. 와, 마늘이랑 버터랑 진짜 고수랑 향 미쳤다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다 섞고 나면 이런 치킨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향을 영상에 담고 싶다 진짜. 이건 맛있다. 이렇게 고수 마늘 버터 닭다리까지 완성됐고요. 마지막 고기 메뉴 전에 잠깐 사이드를 만들게요. 옥수수를 갈비대 모양으로 구운 콘 립이란 메뉴인데요. 틱톡에서 무지막지하게 바이럴된 음식이라 채식이라도 한 번쯤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고기가 세 종류나 되기 때문에 한번 묻어가겠습니다. 옥수수는 미리 쪄놨습니다. 찐 옥수수를 사셔도 되고요. 껍질과 수염은 제거하고 너무 얇은 꼬다리도 잘라버린 다음 가운데 심지를 4등분하면 됩니다. 옥수수 알갱이만 자르는 게 아니라 심지까지 같이 자르는 게 포인트예요. 4등분까지 힘드신 분들은 하프 커팅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잘린 옥수수 위에 기름을 살짝 바르고 역시나 똑같은 럽을 뿌리는데 고기처럼 빼곡한 게 아니라 묻었다는 느낌만 나게 뿌리면 돼요. 에어프라이어 200도에서 15에서 20분 돌리겠습니다. 그 사이 콘립에 곁들일 소스를 만들게요. 마요네즈, 스리라차, 레몬즙을 넣고 잘 섞으면 초간단 스리라차 마요가 만들어집니다. 달달한 콘립이랑 조합이 끝내줍니다. 15분 뒤 콘립이 아주 잘 구워졌습니다. 휘어진 모습을 보면 이게 왜 콘립인지 이해가 되시죠? 접시에 옮기는데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참고 하모니카 불어버렸습니다. 우와,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겁나 맛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디시 콘립까지 완성되었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앞다리살이 등장합니다. 역시 키친타올로 핏물을 간단히 닦아냈고요. 코스트코 앞다리살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거의 그냥 바로 풀드포크를 하라고 손질을 해놓은 격이에요. 아무것도 건들 게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돼요. 심지어 이 위에 비계가 남은 정도까지 완벽해요. 이거보다 적으면 뻑뻑하고 많으면 느끼하거든요. 이제 이 고기에 간을 할 차례인데요. K소스의 정점, 불닭 소스가 등장합니다. 진홍빛의 소스가 앞다리살 위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먹으면 입술 완전 빨개지잖아요. 3kg 통고기가 단 3스푼만으로 강렬한 불닭 레드로 물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근본 없는 어그로가 아닙니다. 미국 현지 바베큐도 고기 겉면에 핫소스나 머스타드를 바르거든요. 저는 그 역할에 과감히 불닭 소스를 발탁한 거죠. 이 위에 럽이 추가됩니다. 소스가 있기 때문에 가루가 착 달라붙죠. 앞다리살은 꽤나 두껍기 때문에 불닭 소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럽을 빼곡하게 뿌렸습니다. 자, 이제 에어프라이어를 돌릴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바닥에 물을 까는 겁니다. 불닭 소스가 밑으로 떨어져서 설거지가 힘들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 물이 있으면 고기가 마르는 것도 방지됩니다. 안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이대로 150도 에어프라이어에 고기 중심부 온도 73도를 향해 조리하겠습니다. 1시간 뒤에 중간 점검해보니까 럽의 흑설탕 때문인지 탈 것 같더라고요. 열 파이프와 고기의 거리에 따라서 집집마다 다를 수 있는데 위가 타지 않으면 굳이 뒤집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탈 것 같으니까 뒤집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5분 뒤 도합 1시간 45분을 돌리니까 고기 중심부 온도 73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고기를 스페어립처럼 포일로 밀봉할 건데요. 이번에는 안에 액체 추가 재료가 들어가서 두꺼운 포일이나 종이 포일을 바닥에 꼭 까셔야 합니다. 먼저 버터를 추가해서 풍미를 올리고 새콤달콤한 시판 바베큐 소스와 불닭 소스를 넣습니다. 본인의 맵부심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일을 오므려서 약간 그릇처럼 만든 다음 맥주가 들어갑니다. 사과 주스든 탄산음료든 아무튼 달달한 음료가 추가돼야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바닥에 충분히 고일 수 있게 200ml 정도 넣었습니다. 여기서 대충 싸면 밑으로 다 새서 폭망이니까 몇 겹이든 추가해서 반드시 꼼꼼히 밀봉하셔야 해요. 이젠 고기를 수증기로 찌는 과정입니다. 아까와 같은 에어프라이어 150도로 고기 중심부 온도 93도를 향해 조리하겠습니다. 1시간 15분 정도 조리하니까 모든 부분이 93도 이상으로 잘 익었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이것은 보온백입니다.
풀드포크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바로 이 레스팅이에요. 이 레스팅을 잘해야 으스러지는 육질이 나옵니다. 보온백이든 이불 속이든 온도를 지키며 고기가 쪄지도록 1시간 레스팅하겠습니다. 4가지 요리를 만든 대장정,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풀드포크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멋지게 플레이팅 해보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바베큐 플래터 함께 보시죠. 야, 4가지 요리를 하루에 하느라 쉽진 않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네요. 결과물은 환상적입니다. 에어프라이어만으로 나온 거다 믿기 힘든 아주 훌륭한 비주얼인데요. 립부터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가장 두꺼운 조각 꺼내서 아우 단면 봐라, 이 미묘하고 소스 눌러붙어 있는 모습. 에어프라이어로 이런 게 되는 거였네요. 뼈에서 그냥 바로 분리됩니다. 깔끔하게 뜯어버렸습니다. 이제 풀드포크랑 닭도 먹고 싶은데, 하지만 그 전에 오늘의 광고주님 닌자 푸디 스마트 에어그릴 에어프라이어를 써본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온도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점이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요리의 세계에서는 시계와 온도계가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이런 와이어가 있는 온도계는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탐침 온도계가 내장형이니까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아까 요리 보셔서 알겠지만 닭다리 스페어리 콘립은 제가 뒤집지 않았습니다. 닌자는 급속 사이클론 기술로 빠르고 균등하게 조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용량이 큰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다리는 3kg를 한 번에, 닭다리도 펼쳐놓고 1kg를 한 번에 구웠잖아요. 4인 가족으로는 차고 넘치는 크기입니다. 저는 오늘 에어프라이어 기능만 사용했는데 그릴, 에어프라이어, 로스트, 베이크, 건조, 재가열, 닌자는 6-in-1이라고 6가지 기능이 지원을 해요. 요리는 장비빨이라고 하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 요리 유튜버들은 다 닌자를 쓰던데 그 이유를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닌자 푸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 시식 이어가겠습니다. 닭다리가 저를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제발 나 좀 먹어달라고. 지금 소원을 들어줄 시간입니다. 이거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고수랑 칠리 플레이크랑 미쳤습니다. 아까 볼에 넣고 이렇게 섞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맛있을 것 같더라고. 정말 부드럽고 이 밖에 바른 버터가 대박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버터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 오늘의 문제작 불닭 풀드포크, 구워진 부분하고 속살 부분 균형감 있게 들어서 바로 입에 넣어볼게요. 맛이 없기 힘들다 정말. 이야, 너무너무 부드럽게 조리가 잘 됐네요. 딱 바베큐 소스 추가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로 이 정도가 되네요. 닥터페퍼 스페어리. 잘 뜯겨. 뚝뚝 떨어지진 않는데 이렇게 손으로 긁거나 입으로 긁으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질 정도는 됩니다. 사실 저는 에어프라이어로 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더 달라붙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냉동고기라는 거, 레시피가 40분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걸 감안했을 때는 막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하면 이거보다 더 부드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요게 맞아요. 닥터페퍼, 닥터페퍼, 닥터페퍼. 이 맛이 힙스터라면 난 힙스터 포기. 바카스 이런 유의 약 같은 맛도 나고요. 체리 맛도 나고. 왜 콜라 놔두고 이걸 굳이 먹는 거야? 응? 여기서 닥터페퍼 맛이 딱히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소스에도 넣고 재워놓기까지 했는데 저의 내공으로는 닥터페퍼, 닥터페퍼가 있으면 못 골라낼 것 같아요, 솔직히.
옥수수도 한번 먹어봐야죠. 휘어서 예뻐요. 이게 진짜 이렇게 립 뜯는 느낌이 나요. 이거야. 약간 밭두렁? 소스까지 찍어서 이렇게 스리라차 마요 소스 묻혀버렸습니다. 슈퍼 크리스피 옥수수. 옥수수만이라도 오늘 레시피 얻어가세요. 혁명이에요. 콘 혁명. 입에 딱 넣은 순간 불닭이네 맵네 이러지는 않아요. 외국인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매콤한 뉘앙스의 풀드포크인데 제가 풀드포크를 많이 먹어봤잖아요. 내가 아는 그 느끼해지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안 온다는 느낌을 받아요. 매운 것으로 뒤에 싹 옵니다. 기름지지가 않네요. 싹 이렇게 정수리에 땀 차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닭다리 치킨 진짜 상상 초월로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약 치킨집 내가 된다면 양념 이걸로 합니다. 여기의 핵심은 마늘과 레몬이에요. 여러분, 마늘 레몬 소스가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바베큐 플래터를 먹으면 좀 물려야 정상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물려요. 입 전체에 코팅이 된 기분 같은 걸 받습니다. 앞에 거는 매운맛으로 느끼함을 잡았다면 뭐 닭다리는 느끼하지도 않지만 일말의 느끼함마저 레몬과 마늘이 그냥 철통 봉쇄해버립니다. 고수는 좀 어색하시죠? 고수 뭐 파슬리로 바꿔도 되고요. 제가 볼 때 깻잎으로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마늘하고 레몬이니까 요 버터는 꼭 한번 체크하십시오. 정말. 그리고 뼈를 노출시켜서 펼친 다음 굽는 거 이거 되게 편리하네요. 원래 집에서 닭다리 하면 닭 여기 뼈가 막 핑크색 남아있을까 봐 엄청 걱정하는데 딱 오픈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없네요. 굉장히 초창기 영상 중에 탄산음료 수비트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설의 웰치스 등갈비가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탄산음료들이 립이 맛있어지는데 방해가 됐었죠. 근데 콜라만 나쁘지 않았었어요. 제가 볼 때 닥터페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방해가 되진 않아요. 고기 요리에 좋은 친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음료 점유율이 1위가 코카콜라인 건 부동인 거고 2위가 펩시였는데 펩시를 제치고 닥터페퍼가 2위로 올라갔대요. 세계 2위 음료예요, 닥터페퍼가. 먹다 보니까 정들려 그러네. 오늘 이렇게 바베큐 플래터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사실 이 메뉴를 정할 때 비주얼만 보고 골랐습니다. 막상 이렇게 깔리니까 그냥 비주얼이 잘 어울리는 건 넘어서 맛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은은한 단맛이 함께 있는 이 립을 먹다가 조금 느끼하려 치면 달게 마늘과 레몬이 치고 들어오고 풀드포크에 불닭 매운맛이 침투를 해서 플래터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코울슬로에 별로 의존이 안 돼요. 원래는 코울슬로를 이렇게 쌓아놓고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고기 3개 안에서 운명의 수라바퀴처럼 계속 돌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도하고 짠 메뉴도 아닌데 얻어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베큐로 뭔가 주말에 조지고 싶다. 이 조합을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어프라이어 특집으로 요리를 4개나 만들었는데요. 영상 구성 때문에 스페어립부터 조리했지만 풀드포크를 먼저 하시면 기다리면서 다른 메뉴를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븐이 없어서 요리하기 주저하셨던 분들 에어프라이어로 만드는 바베큐 플래터 강추드립니다. 하나라도 골라서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사랑하는 124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